노력을 해야 된다. 올바른 노력이 뭐냐? 중요한 걸 아까 세 개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중요한 걸 실천해야 된다.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틀려져요. 거기서 부자와 보통 사람의 차이가 결정돼요. 여러분은 당연히 부자에게 관심이 있는 분이니까 노력을 하시겠죠. 그죠?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한번. 무조건 좀 아껴 쓰자는 그런 주의거든요. 안 쓰자는 그런 주의인데 사실 요즘 재테크다 뭐다 말들이 좀 많은데요. 그렇게 고수익이나 이런 거를 좀 얻기 위해서는 그 위험 부담도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꺼려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축을 재테크의 제1수단으로 지금 삼고 있어요. 돈이라는 게 아무래도 있으면 자꾸 쓰게 되기 때문에 저는 뭐 남편이 이제 월급날이 되면 적금부터 가장 먼저 빠져나가게 자동 이체를 시켜놓고 무조건 아낀다. 네. 그래서 좀 모자르고 좀 쪼달리더라도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가계부도 당연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좋으신 방법이시네. 예. 또 저는 정보를 조금 많이 모아서 정보. 예, 그걸로 인해서 작은 돈이라도 좀 모으려고 좀 애를 쓰고 있는 편이고요. 또 뭐 신문 경제면이나 아니면 부자들에 관한 도서도 책을 읽으면서 뭐 경제 흐름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또 부자들의 그 자세도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인터넷 그 재테크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뭐 1%라도 수익률이 높은 상품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수입에 투자를 해서 조금씩 저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거를 찾으셨어요? 무조건 아낀다. 네. 그죠? 네. 저축하고 남는 걸 쓴다. 좀 딸리더라도. 그리고 이제 정보를 얻으려 노력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1%라도 높은 금리를 얻으려 노력한다. 참 좋죠. 그죠? 참 좋습니다. 좋은데 더 좋은 게 있어요. 이 트렌드라는 게 있죠. 이 트렌드라는 거는 하나의 흐름을 얘기하는데 이 유행이나 패션하고는 틀립니다. 일시적으로 왔다 가는 게 아닌 정말 우리 그 인생 저변에 흐르는 아주 도도한 물결 같은 거예요. 그죠? 거스를 수 없는 흐름 같은 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흐름을 읽어라 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어라 해요. 그죠? 시대의 흐름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흐름은 어떤 추세인가요? 가끔 제가 쓰리고 얘기를 하는데, 그죠? 여러분 쓰리고 할 줄 알아요? 높다는 얘기예요. 첫째 뭐냐? 고수명이죠. 수명이 자꾸 높아가죠. 학력, 고학력 높아가죠. 여가 자꾸 많아져가죠. 고수업인 줄 알았죠. 네. 이 시대에는 고수명은 어떻게 뭐하고 옵니까? 저금리하고 와요. 금리가 지금 그 미국 금리에 우리가 연동돼 있는데 막 올라가다가 지금 주춤한데 계속 올라가리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는 없어요. 그죠? 근데 그건 예측은 할 수 없는데 여튼 옛날처럼 고금리를 많이 주지 않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축이 꼭 재테크는 아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저축하는 게, 그죠?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 정보의 흐름 속에 살고 있어요. 지식 정보에. 참 지식 정보가 많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걸 특수한 무슨 많이 배우신 분 이런 분들이 점유를 했는데 이제는 많이 공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정보 수집은 여러분 컴퓨터만 할 줄 알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그 정보의 동호회에 가입해가지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보다는 분석해서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죠? 정말 중요해, 분석해서 활용하는 거. 예. 그래서 최근에 지금 그 어떤 그 강의에 가서 어느 분이 질문하는데 참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는 셀러리맨 파산자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냐? 우리는 지금 지위가 이렇게 계속, 저도 사실 27년간 현장에서 부자들하고 살면서 행원에서 시작해서 지점장까지 왔어요. 이게 지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죠? 소득 어떻게 올라가나요? 요만큼씩 따라가지 못해요. 요게 갭이 생기는 거예요. 지위가 올라가는 만큼 인격도 따라가야 되고 또 소득도 따라가야 되는데
지위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소득이나 인격은 안 따라가면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죠? 요게 그래서 개인 파산자가 나오는 거예요. 부자들의 만고의 법칙은 내 소득 범위 내에서 소비를 한다는 얘기. 아까 같은 경우에요. 그런데 소득은 여긴데 소비는 이렇게 된다. 이것만큼 파산이에요. 만고의 철칙이에요. 애들한테 이거부터 가르쳐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도 사실은 뭐 길게 얘기하면 복잡하지만 아주 쉬워요. 쉽죠? 아까 무조건 쓰고 저축한다는 다만 무조건 저축하고 쓴다는 다만 저축 무조건 좋아요.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정보 분석 활용도에 대해서만 한번 다시 생각하자. 그러나 부자 되는 방법 중에 만고의 법칙은 번 것보다 덜 쓰는 거. 그죠? 두 번째, 부자들은 이거를 아셔야 돼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아니고 잘 쓰는 사람이다. 그죠? 근데 통상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부자는 돈을 잘 버는 사람으로 알고 있죠. 아무리 잘 벌어도 잘못 쓰면 안 되죠.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소득은 여기인데 지출은 여기다. 그래서 잘 버는 사람이 아니고 잘 쓰는 사람이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돈을 쓰는 걸 예술이라 해요. 버는 건 기술이다 그래요. 그죠? 돈을 쓰는 예술 속엔 버는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쓰느냐? 그거에 따라서 얼만큼 벌 것이냐, 얼만큼 부자 될 것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무한테나 안 해드려요. 지도 보실 줄 아세요? 지도 생각해 보셨어요? 지도는 부자들은 지도를 끼고 살아요. 그죠? 여기 지도. 제가 이게 유태인 부자한테 받은 선물입니다. 세계 지도입니다. 이 속에 세계가 다 들어있어요. 미국의 어느 유수한 대학에서 만든 지도예요. 그 학교 정말 VIP들에게만 선물하는 지도인데 이거를 보면 전 세계 손이 내 손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 유태인한테 내가 선물 받으면서 정말 나는 나보다 더 큰 무엇인가 있다는 걸 내가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도라는 거는 지도를 보면은 인생을 볼 수가 있어요. 편협된 면을 보지 않고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부동산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재테크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인생에 관한 문제예요. 지도란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건 현장 지도예요. 현장 지도와 인맥 지도가 있어요. 여러분 인맥 지도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맥 지도 들어보신 분? 이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성공할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지도를 끼고 살아라.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오늘 돌아가시면 성공이란 실천하는 사람이다. 한번 세계 지도부터 내가 사는 우리 지역 지도까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쫙 놓고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보여요. 그죠? 거기서 존경받는 부자가 시작이 됩니다. 그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이 결과가 똑같다면 한번 시작을 바꿔보세요. 이건 뭐죠? 아까 그 얘기했죠. 흐름, 트렌드 같은 거. 역행할 수 없어요. 어제가 아닌 오늘을 배우라는 얘기예요. 학교의 우등생이 왜 사이의 우등생이 어려우냐면 학교에서 정립된 이론은 이미 어제의 법칙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시대는 흐름을 서서히 가고 있는데 그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면은 벌써 어제의 법칙으로 투자하면 부자 될 수 있나요? 그건 뭐냐? 정책과 경제의 흐름을 봐라. 정책의 변화와 경제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안목을 가져라. 가까이 있는 인연에 충실하라. 부자는 멀리서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의 특징을 보면,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부자의 특징을 보면은 정말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뭐냐? 결정적인 순간에 은인이나 멘토가 나타내는 거예요. 귀인이 와서 도와줘. 혼자 부자 된 사람 보셨어요?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꼭 귀인이나 은인이 나타나서 도와줘. 정주영 씨? 삼성? 이병철이자 누구든지 다 그래. 놀라운 특징이에요. 그죠? 여러분 옆에 계신 가까이 있는 인연이 여러분 부자 만들어요.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어떤 방법으로 노력하든지 한번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아볼까요? 예, 박보람 씨. 평소에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요즘에는 친구들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강의를 듣는 내내 교수님 말씀 듣고서 계속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도 조금씩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부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선생님께서는 실제로 부자이신지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 위치에 서거나 또는 소위 부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주위에 그런 사람도 많고, 또 오히려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다가오는 케이스가 많아서 좋은 인맥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쉬울 것 같은데, 저를 비롯한 많은 주부들은 어떻게 보면은 만나는 사람들이 국한되어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 또 좋은 인맥을 유지한다는 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주부들을 위해서 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도 부자냐? 부자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맥. 주부를 위한 인맥. 이거 참 좋은 질문 나왔네요. 아까 얘기했어요. 부자라는 거가 제일 많이 질문 받는 중에 정말 부자는 무엇이냐? 이제 원론도 있고 그 부자에 대한 정의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전 사실 그거 무시합니다. 그죠? 부자의 정의를 해서 부자의 학점을 A학점 받았다고 부자 되느냐? 그렇지 않다. 부자란 뭐냐? 얼마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죠? 그 부자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부자의 가치와 부자의 철학이 중요하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존경받는 부자가, 베푸는 부자가 존경받는 부자다. 그죠? 유태인은 돈을 버는 목적이 베풀기 위해서요. 베풀 수 있을 만큼의 부를 가진 사람, 그것이 목적인 사람이 존경받는 부자다. 진정한 부자다는 얘기예요. 저는 사실 제가 베풀고 싶은 곳엔 베풀 수 있을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저는 부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자가 부자를 얘기해야지, 아닌 사람이 얘기하면 결국 이론이다. 가끔씩 부자 강의를 하고 부동산 강의하고 많은 강의하는 분들이 현실하고는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부자의 철학을 가지면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고정관념을 싹 버리세요. 그리고 실제 함께 부자가 된 사람의 철학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면 함께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아까 주부들의 인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으신 질문이세요. 아까 그 질문과 함께 이 질문도 제가 가장 많이 받아요. 해외에서 저한테 인터뷰 요청이 왔는데, 해외 신문사에서 선생님은 지점장까지 하셨으니까 그 지점장이라는 그 자리에서 좋은 인맥 많이 만들었을 거 아니냐. 근데 우리 밑에 있는 사람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학생도 있고 한데 어떻게 인맥을 만들란 말이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줄 수 없느냐. 다 그런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아까 얘기한 지도 중에서 현장 지도와 인맥 지도를 한번 그려봐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인맥이란, 여기 시간이 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인맥이란 사실은 일상이 다 인맥을 만날 수 있는 계기예요. 그죠? 여러분 여기 오셨다가 이태규 강의 듣고 가시면 인맥 못 만나죠. 가까이 있는 인연에 충실하라는 게 중국인의 철학이에요. 중국인의 철학인데 거부들이거든요. 거부들의 철학은 항상 가까이 있는 인연에 충실해요. 거기서 작은 기회가 와요. 작은 기회가 큰 기회로 연결된다. 그 큰 기회가 이막의 인맥으로 연결돼요. 그 이막의 인맥이 행복한 부자로 연결된다. 그래서 그 가까이 있는 인맥을 어떻게 내 인맥으로 만들 것이냐. 제가 늘 얘기할 때 가슴으로 다가가라. 일로서 만나지만 말라는 얘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일로서 만나는, 그건 거래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일단 좋은 관계를 맺어야 그 좋은 관계에서 좋은 거래로 가는데, 사람들은 처음부터 거래를 하려 해요.